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역방어 얘기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한번 그 가드들의 전성시대에 이미 앞에서 조금 언급이 나왔지만 마지막 주제가 이제 가드들의 전성시대. 과연 각 팀들의 가드들 현재까지 중간 평가를 한번 살짝 내려보는. 왜냐하면 사실 이제 반환점으로 다가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 가드들의 활약상을 한번 평점으로 한번 매기는. 네네.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평점으로 매기는 순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팀 순위 따라서 한번 갈까요? 1위부터 할까요? 아니면 10위부터 할까요? 사실 가드들의 평점은 순위랑은 상관없긴 한데 그러면 일단 최하위부터 가시죠. 원주 DB의 가드 한 몇 점 정도 보십니까? 10점 만점에. 저는 거의 팀의 전부라고 보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9점. 10점 만점에 9점. 아 이거는 비중이 생각해서? 비중만. 그러니까 그 팀 성적을 제외한 그 선수의. 그러니까 전 두경민 선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DB의 가드는 웅이죠, 웅. 두경민 선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두경민 선수가 진짜 지난 K 시즌 때 박지훈 선수한테 셧다운 당한 거 빼곤 정말 살림꾼이에요. 혼자 다 해요 지금. 정말로. 그때 그 사쿼터에 13점 넣은 경기도 기가 막혔거든요. 저는 두경민 선수가 오히려 스텝업을 한 시즌인데 팀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가려지는 느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퍼포먼스가 17, 18 시즌 때 MVP 받았을 때랑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정말 잘해요. 진짜 잘해요. 근데 주목 진짜 못 받고 있어요. 이기지 못하니까 진짜로. 저는 두경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DB는 9점 정도? 나머지 선수들이 점수를 다 깎아먹어서 1점을 뺀 거예요. 진짜 10점 만점에 그러니까 10점 주고 싶어요. 나머지 선수들이 그렇게 못했는데 그만큼 두경민 선수의 퍼포먼스가 엄청 뛰어났다라는 9점을 먹어서 혼자 9점을 먹은 거니까. 네. 저도 약간 느낌이 비슷한. 저도 한 7점? 왜냐면은 그 3점은 아니 7점인데 그 3점을 뺀 이유는 어쨌든 못 이겨서. 근데 사실 7점은 다 두경민 거. 나머지 선수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타이치. 그다음에 이준이랑 이용우는 이제 막 데뷔했기 때문에 논 에러 둡시다. 미비. 거의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고 말 그대로 허웅. 고개를 절레절레하는. 허웅 선수 가드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포워드죠. 국가대표에서 포워드였잖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은 이제 9위 창원 LG입니다. 창원 LG의 가드. 여기는 가드가 너무 많은데. 벌떼야 벌떼. 창원 LG 가드는 저는 한 8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8점. 왜냐? 김실애, 이원대 그리고 최근에 합류한 박경상. 박경상 선수는 뭐 물론 활약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한 8점? 왜냐면 여기도 어쨌든 가드가 풀어가는 팀인 것 같아서. 그리고 전력상 봤을 때 이원대 선수가 올라온 게 저는 크다고 봐요. 이원대 선수가 사실 이렇게 할 거라고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 건데 조성환 감독님의 말을 따르면 이원대 선수가 사실 그 전까지 조금 우울한 그렇게 밝지 않은 성격이었대요. 좀 어두운 면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조성환 감독님이 부임을 하고 선수들한테 가장 강조했던 거는 어쨌든 분위기 그리고 자신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려고 하는 게 어쨌든 조성환 감독님의 그 뼈대잖아요, 농구에. 근데 그거에 가장 조금 수혜를 받은 선수가 아닌가. 그래서 요새는 되게 밝아졌대요, 이원대 선수가. 그래서 김실애와 이원대 두 선수 정도면은 8점? 네. 전 4점. 왜? 가드가 대부분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팀이 9승? 근데 뭐 물론 LG가 지금 잘하고 못하고 있다를 떠나가지고 사실 좀 기대했던 것 이하의 좀 이게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가드 때문에 이기고 지고가 없어 경기가 거의.
정말로 그러니까 경기를 보면 경기의 결과는 다른 부분에서 결정된다. 네. 영향력이 엄청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가드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양으로 보면은 양만 봤을 때는 사람 수 많아서 점수를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은. 네. 근데 그 전체적인 기량을 봤을 땐 이원대 선수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김시래 선수 뭐 논외. 근데 뭐 여러 가지 선수도 박경선 선수 돌아왔고 이게 아직은 이번 저희가 지금 3라운드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전 4점 주고 싶은데 만약에 시즌 더 치렀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시스템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조성원 감독님도 이제 확실하게 그 주전과 백업에 대해서 확실히 질서가 정리됐을 때 그 선수들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뭐 이거는 거의 벌떼가 그 농구 같은 느낌이에요. 가드만 보면 어떤 타이밍에 어떤 선수가 나온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건 맞아. 너무 많아. 근데 저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저는 근데 더 깎아먹을 점수가 왜냐면 지금은 사실 이원대 선수도 슛감이랑 이런 게 워낙 좋아서 활약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딱 8점 지금이 제가 봤을 때 최고점인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딱 이 주제를 꺼냈을 때가 지금 고점인 것 같고 저는 여기서부터 더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고 맥시멈이 8인데 지금 맥시멈에 걸렸어. 근데 깎아먹을 확률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LG에서 지금 그나마 농구를 하는 선수가 저는 이 둘. 그 다음에 뭐 라렌 정도? 라렌은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터져줄 땐 터져주는 라렌? 아유 라렌 없으면 구승도 못했어요. 그런 느낌이라서 사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다음 순위로 한번 넘어가 보면 다음이 이제 지금 역대급 또 시즌이 만들어지면서 공동 4위가 무려 5팀이 되는 아니 뭐 다음이 공동 4위야. 12, 9위 했는데 그 다음이 공동 4위 11승 11패가 5팀. 아 역대급이다 진짜. 심지어 승수 패스도 다 똑같은 팀 공동 4위로 5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KBL에 올라와 있는 팀 순위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 공동 4위 중에 가장 밑에 있는 게 인천 전자랜드입니다. 현재. 아니 오 전자랜드가 그렇게 됐어요? 전자랜드가 많이 까먹었어요. 1라운드 7승 2패, 2라운드 2승 7패. 3라운드는 그래도 2승 2패 하고 있네. 왜냐면은 7승 2패, 2승 7패로 해서 5할 딱 맞췄으니까. 균형의 수호자 전자랜드. 전자랜드의 가드진은 몇 점일까요? 이 팀도 결국엔 김낙현 선수밖에 없어요. 맞아. 결국엔 김낙현 선수예요. 가드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박찬희 선수는 또 최근에 부상이잖아. 이제 뭐 신인들은 논외로 시작을 했고 사실 양준호 선수가 뭐 지금은 영향력을 뭐 이렇게 발휘할 때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박찬희 선수도 지금 이제 부상이고요. 근데 박찬희 선수가 있었을 때도 사실 유도훈 감독님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박찬희 선수가 살아나야 이게 이제 김낙현 선수가 잘하고 있지만 김낙현 선수가 지금 완벽하지 않은 선수인데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박찬희 선수다. 근데 그래. 그 박찬희 선수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게 연패 과정에 나왔던 얘기였어요. 결국에는 이제 부상 중으로 지금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부상으로 인해서 박찬희 선수가 자기 장점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크다고 보면 박찬희 선수랑 김낙현 선수 두 명만 가드잖아요. 맞아. 없잖아. 없어. 김낙현 선수 불쌍해 죽겠어. 진짜로.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때 마지막 언제였지? 삼성전이었나요? 삼성전이 아니었고 언제였지? 하여튼 마지막 공격 때 클러치 상황에서 6초인가 남기고 6초인가 7초를 남기고 엔드라인에서 돌파를 하는데 결국 그 협력 수비에 당해서 뺏긴 다음에 멍하니 쳐다보는 그 눈빛이 왜 안 도와줘? 왜 나 혼자 돌파해야 돼? 나만 농구해? 나만 농구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되게 외로워. 그래서 6점 주겠습니다. 나도 6점. 네. DB보다 낮은 이유는 결국엔 그 까먹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김낙현은 잘해. 김낙현을 뭐 한 8점. 김낙현 혼자. 근데 이제 두경민 선수와 다른 건 두경민은 기복이 없는데 김낙현 선수는 기복이 커요. 근데 난 그 기복에 어쩔 수 없는 게, 그러니까 두경민 선수 옆에는
하다못해 김태수 선수라도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김태수 선수가 같이 뛰면은 그래도 해줄 때는 해주거든. 물론 승수는 단 6승에 그쳤지만 플레이적인 것만 봤을 때. 근데 지금 김낙현 옆에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김낙현이 솔직히 말해서 김낙현 선수만 개인만 놓고 본다? 저는 한 8.9점, 8점까지도 8.9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자랜드 팀 가드를 봤을 때 6점.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그 나머지 선수들이 마이너스인 거지. 마이너스 2점을 깎아먹었어. 그래서 6점이야. 김낙현은 저는 무조건 8.9점 이상 가는 가드라고 보는데 다른 선수들이 너무 안 도와준다. 못 도와주는 건지. 외로운 가장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소년 가장이야. 좀 안 되긴 해요. 왜냐면은 견제가 다른 팀 가드들에 비해서 배 이상인 것 같아. 배는 들어오는 것 같아. 전자랜드 실질적 외국 선수가 김낙현 선수고 디비드 실질적 외국 선수가 두경민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견제가 더 빡셀 수밖에 없어. 그 둘만 잡으면 되거든. 그 팀을 상대할 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김낙현 선수가 기복을 보인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도와줄 사람이 너무 없어. 이 정도로 없으면 솔직히 말해서 제임스 하든 뭐 그 정도 아닌 이상 막힐 수밖에 없어. 르브론 제임스는 뚫을 수 있어요. 르브론 제임스 뭐 제임스 하든 이런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선수들이 아닌 이상 막힐 수밖에 없는데 김낙현 선수 되게 힘들어 보이거든요. 안쓰럽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러면 다른 공동사의 팀이죠. 울산현대 모비스입니다. 울산현대 모비스의 가드진의 중간 성적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동환이 형이 이류농구에선가 굉장히 현대모비스 가드진을 높게 봤던 것 같은데. 저는 최근 들어서 그래도 이현민 선수나 김민구 선수가 그래도 시즌 초반보다는 좀 올라온 것 같아서 5점 주고 싶어요. 왜 나랑 점수가 이렇게 똑같아? 나 5점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팀에 비해선 가드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에요. 사실은 서명주 선수가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지금 뭐 다른 정상급 가드들과는 비교 자체가 좀 부끄러울 정도거든요. 근데 서명주 선수는 더 커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 성장통을 느끼고 있지만 그거는 성장을 위한 당연한 단계라고 보고 서명준 선수는 굉장히 플러스. 근데 이현민 선수도 최근에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근데 그걸로만 봤을 때 이미 다 까먹은 걸 다 이렇게 그게 상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김민구 선수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굉장히 큰 것 같아서 5점 정도. 저도 한 딱 반타작. 네. 그러니까 뭐 팀에 기여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만큼 까먹는 부분도 있고 불안하고 그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드가 제일 적어. 그리고 어쩔 때 보면 이제 특히나 조금 현대모비스가 잘 풀릴 때는 사실 뭐 서명주 선수의 그런 직선 돌파 그런 것들이 조금 눈에 들어오지만 이 팀이 최근에 다시 좀 안 풀릴 때가 많잖아요. 그때 보면은 결국에는 포스트로 가거든. 결국에는 함지훈, 숄롱, 장재석 뭐 이런 쪽에 좀 비중이 크고 최근에는 뭐 최진수 정도 도와주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가드들은 얹혀갈 때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조금 현대모비스의 가드들은 한 5점 정도 딱 반타작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부산 KT. 부산 KT의 가드진은 저는 부산 KT의 가드진 한 8점? 왜냐 일단은 허훈은 MVP 같다. 그리고 거기 옆에 이제 조력자로 등장한 박지원. 물론 두 명의 선수들은 어느 순간 이제 사라졌습니다. KT의 두 명의 가드들은 누구? 그 김민태 선수요? 네. 지금 손등 부상 때문에 아, 쉬고 있대요. 네. 부상이 또 그새 생겨. 제가 그래서 손등 부상 당했다 그래가지고 혹시 그 요즘 엔트리 못 들어와가지고 화나서 막 벽 친 거 아니냐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라고. 훈련 중에 손등을 부딪혀가지고 다쳤다. 손등. 네, 그래서 6주 쉬기인데 지금 한 2주 정도 지났으니까 한 4주 정도 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진강 선수는 사실 서운청 감독님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지만 기회를 못 받고 있어서 그 박지원 선수가 합류하면서 KT가 굉장히 좀 가드진에 대한 압박을 좀 많이 그래도 풀었죠.
그렇죠. 허운 선수가 지난 시즌만큼 이렇게 공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언터처블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사실 양호석 선수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또 김영환 선수도 나이를 잊은 것 같이 뛰고 있으니까 덩크한 거 봤어요? 덩크하는 거 근데 네, 그래도 몸 관리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진짜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그 허운 선수의 득점력을 가져가고 대신 허운의 어시스트가 그래도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한 6.5점. 왜 갑자기 근데 6.5점이야? KT 농구는 허운 중심의 농구가 됐을 때는 참 안 돼요. 요새 특히나 초반 라운드 때 부진했던 이유는 허운 원맨 팀이었기 때문에 부진했던 거지. 지금의 팀은 허운 원맨 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드 중심으로 돌아가는 팀이 아니고 포워드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외국 선수들이 안정됐을 때 저는 진짜 KT가 예전에 첫 시즌 때 좋았던 것처럼 두 번째 시즌 때 나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농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되고 있거든요. 지난 시즌도 사실 허운이 잘했지만 허운 중심의 팀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허운이 MVP급으로 언터처블로 활약은 했지만 그 주변을 지켜주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번 시즌 1라운드 때는 전혀 없었어. 2, 3라운드 들어오면서 포워드들 양호석 선수 꾸준하게 솔직히 어찌 보면 양호석 선수도 MVP 레이스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고 최근의 성적 보면 그리고 막 그 주변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허운이 이제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그 부족한 수비적인 부분을 박지원이 잘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6.5. 근데 그 나머지 3.5는 어디서 까먹은 거죠? 둘 빼고 없다? 그게 가장. 그러니까 그 두 선수만으로 8.9점을 주기엔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그 두 선수 난 내가 8점을 준 이유는 허운 7점, 박지원 1점 정도 비중이 생각하면 왜냐면은 그래도 아직은 박지원 선수가 잘하고는 있지만 신인이기 때문에 영향력이나 물론 그것 때문에 허운의 부담이 덜 거는 사실. 정정 뭐? 7.5. 왜 갑자기 올라왔어? 7.5. 왜 갑자기 올라왔어? 너무 허운을 폄하한 것 같아. 허운이 잘해주고 있는데 저는 허운 원맨 팀이 됐을 때 KT는 절대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짜게 준 건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짜게 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또 7.5. 7.5. 입장 변경. 입장 약간 좀 흔들렸네. 그래서 일단은 KT의 가드의 핵심은 결국엔 어쨌든 허운이라서. 근데 하는 거 보면 근데 저는 그러니까 뭐 득점력이 뭐 떨어졌다 뭐 이런 거 얘기가 있지만 전 그래도 잘해주는 것 같아요. 진짜 보면은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이 선수도 3년 차잖아요. 이제 3년 차밖에 안 된 가드인데 이미 뭐 한 8, 9년 뛴 KBL에서 8, 9년 뛴 가드처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그 허재 감독님의 약간 그거 피를 물려받은 건지 아니면 성격인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좀 굉장히 낙천적이라고 그리고 뭐 실수를 해도 금방 뭐 잊어버리는 성격이고 막 약간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때문인지 몰라도 여유가 그냥 저는 이 선수가 가장 대단하다고 느낀 건 상대 수비를 보면서 대처한다는 게 되는 선수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결국엔 여유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어떻게 들어온지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해법을 딱 대처를 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선수한테 뭐 해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 해치 수비가 어떻게 들어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물으면 정확히 상대 수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선수 중에 하나예요. 진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그 수비를 다 보고 있다는 소리거든. 플레이를 하면서. 하긴 인터뷰할 때 그 선수의 BQ가 딱 드러나는 장면도 있어요. 뭔가 전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되게 그냥 뭐 얼버무린 선수가 있는 반면 굳은 일만 얘기하는 선수는 다음에 그 질문을 못해. 그러니까 굳은 일과 리바운드에 집중했습니다라고 답하는 선수들한테는 더 기대감이 없어요. 근데 대신에 어떤 플레이를 질문을 했을 때 특정 선수들이 있어요. 허훈, 이대성 뭐 이런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확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딱 설명해주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이게 그냥 운으로 나온 장면이 아니구나. 자기가 딱 판단을 해가지고 나온 장면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캐치를 하는 거죠. 알고 분석하고 대처까지 되는 그렇죠.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 그게 아니고 이제 꾸준히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리바운드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선수들한테는 뭐 더 기대하는 게 없죠. 그래서 저는 허운의 그런 그 경기를 읽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서울 SK입니다. SK도 많이 내려왔어요. 5연패 충격의 5연패에 빠졌다가 바로 어제 KGC를 잡으면서 5연패를 끊었고 그다음에 간신히 5월 승률을 맞췄습니다. 사실 1, 2권에 있다가 충격의 5연패 그래서 5월 승률까지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던 SK의 가드진 저는 7점. 저도 한 딱 그 정도? 저는 한 7.5 저는 그 5연패 과정에서 가드들의 문제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 포워드나 외국 선수들 부진이 이유였다면 저는 8.9점도 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은 해요. 사실 김상현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었고 또 이번에 신인 오재현도 저는 뭐 신인들은 노네로 생각했지만 오재현은 노네로 둘 수가 없는 평균 지금 10점 거의 찍는 거 알아요? 네. 정말 너무 잘하는 그리고 최성원 선수도 사실 뭐 지금 보면은 지난 시즌 때 그런 퍼포먼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실하게 자기 걸 해주고 있고 뭐 사실 그 오재현 선수는 진짜 미친 5연패 과정에서도 기가 막혔어요. 오히려 김선영 선수보다 더 잘했어. 그 5연패 과정에서 가장 큰 그 페인 중에 하나가 한 지분 한 99.9%가 김선영 선수의 부진이었거든요. SK는 사실 지금 거의 김선영 선수 원맨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선수의 손의 그 활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 팀이기도 해요. 팀이 됐어요. 근데 그게 원맨 팀이 됐을 때 KBL은 진짜 안 좋거든요. 성적이 안 나와. 원맨 팀이 되면. 왜냐면 그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진짜 똑똑해요. 약점 뭐 하나 딱 약점이 있으면 그것만 집요하게 이렇게 풀에 파잖아. 그러니까. 근데 SK가 원래 사실 김성현 선수 원맨 팀일 수가 없는 팀인데 정말 빵빵한 선수단을 가지고 있는 팀인데 김성현 선수가 부진했다고 내리 5연패를 해버리죠. 왜냐면 처음 공격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그 선수가 관여가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전 7점을 주고 싶어요. 그래도 그 전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전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너무 잘했어. 네, 그렇다고 이번에 5연패 했다고 6.5점 줄 수는 없는 것 같아. 김선영 선수는 사실 마음고생이 좀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멘탈이 강한 유형이 아니어서 사실 이번에 일련의 사건이 있은 후에 사실 김선영 선수 스스로도 좀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 보면서 사실 주장이라면은 그거를 좀 잡아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어쨌든 뭐 그건 개인의 성향 차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뭐 그거 주장감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좀 근데 마음이 여린 사람은 주장하면 안 돼. 마음이 좀 마음고생 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본인도 마음고생 되게 많이 했다고 스스로도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그리고 저는 7.5점 준 게 그 오재현의 플러스 윤이 너무 크다. 그래서 오재현이 너무 잘해. 사실 지금 거의 김선영 다음에 넘버 2 가드로 지금 올라가면서 김선영 선수가 사실 최근 그 연패 시작하는 첫 3경기는 모두 한 자리 득점을 했는데 최근에 한 4경기인가 연속으로는 지금 2자리 득점하고 있거든요. 어제는 32점, 시즌 최다 32점 넣었고 저는 현장에서 봤잖아요. 근데 오재현이 그거를 볼핸들링이나 이런 것들을 부담을 덜어주니까 이 선수가 조금 공격이 좀 색깔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사실 LG전도 패배는 했지만 리드까지 잡고 있었고 안영준의 5번칙 퇴장이 아니었으면 충분히 연패를 그때 끊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결국에는 넘어갔지만 근데 결국 오재현 선수가 이게 알게 모르게 김선영 선수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공격 수비가 다 돼요. 그 선수는. 기가 잘생겼잖아. 잘생겼어. 그게 진짜 SK 가드의 진정한 계보로 있는 거라니까. 근데 이 선수가 어저께 순수 선수 인터뷰를 처음 들어왔대. 어제 순수 선수가 들어왔거든 인터뷰실에. 다 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좀 안타까웠어. 내가 입단했는데 자기 한 번도 못 이겼다 이거. 그래서 솔직히 형들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자기도 나 때문에 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제 막 프로 무대에 들어온 선수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그래서 어저께 그 KGC 인터뷰실 문이 뒤쪽에 있잖아요. 인터뷰실을 문을 열고 들어와서 뒤쪽에 앉으려고 했대. 어디 앉는지를 몰라서. 그리고 대학리그 때는 본인이 그러다 대학리그 때는 기자분들이 한두 명 오셨는데 그렇지.
어제 한 거의 10명 가까이 있었거든요. 10명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앉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앉으려고 하더라. 김선영 선수 옆에서 그러더라고. 그거 보면서 플레이는 그렇게 해도 애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게 한양대 가드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양동근, 이재도, 뭐 오재현, 한양대산 그 되게 에너지 레벨 높은 가드. 공수 밸런스가 다 좋네. 네, 한양대 가드들이. 그게 딱 지금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이즈도 좋고, 너무 잘해. 네, 너무 잘해서 그래서 저는 한 7.5점. 네. 오재현 선수는 진짜 어떻게 이 선수를 2라운드 1승에서 건졌지? 아마 쾌재를 부르고 있었지 않을까? 올해 SK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인 거 아닌가요? 근데 뭐 아직 뭐 이제 시작이니까. 신이나 어제 안 그래도 얘기가 나왔을 때 본인도 그러더라고. 경기가 너무 많이 남았다. 약점 파악되면 자기 못할 수도 있다. 근데 약점 파악되면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부지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 공동 4위 팀입니다. 서울 삼성. 서울 삼성의 가드진 전 자신 있게 말합니다. 2점 봅니다. 저는 이관희 선수 때문에 2점 주겠습니다. 저도 이관희 때문에 2점. 네. 여기까지. 또 얘기할 거 없습니다. 여기는 가드가 농구하는 팀은 아닙니다. 가드가 없는 팀이에요. 진짜 이관희 선수가 잘해서 2점 주는 거예요. 너무 잘해서. 근데 난 솔직히 말해도 내가 서울 삼성의 6강을 밀었지만 이 팀이 어떻게 5월 승률을 유지하고 5월 승률을 맞췄는지도 신기한 팀이야. 가드들의 영향력이 거의 없습니다. 하는 게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사실 진짜 더 말할 게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은 3위 고양 오리온입니다. 고양 오리온의 가드 한 명 있죠. 2명이지. 2명? 한호빈. 한호빈 선수. 한호빈도 있잖아요. 왜 그래? 저는 그래서 이대성과 한호빈의 조합이라면 저는 한 9점. 이대성 요새는 완벽. 한호빈도 제가 봤을 때는 알을 한번 깨고 나온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전 9점. 형의 생각은? 저도 8점. 근데 형은 좀 대체적으로 좀 짜네. 되게 짠 남자네. 그 이대성 선수가 그 오리온의 전체적인 공격 주도를 다 해요. 맞아요. 진짜 포인트 가드인데 그러면서 자기 공격까지도 해요. 근데 자기 공격이 좀 많아서 강울준 감독님이 좀 약간 좀 자제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대성 선수 같은 스타일의 그 자기 주도적인 그런 농구를 굉장히 좀 좋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오리온이 굉장히 원맨 팀도 아니고 그 막 마냥 이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야, 솔직히. 그냥 찬스가 나서 던지는 건데 그게 이기적일 수는 없지.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찬스가 안 났는데 자기가 던지는 것도 맞는 거고. 저는 이대성 선수의 농구가 뭐 100% 옳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자기 주도적인 농구는 정말 센세이션하다? 정말로. 그리고 한호빈 선수도 옆에서 보조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대성 선수가 안 될 때 한호빈 선수가 딱 이렇게 자리 잡아주는 게 있어. 풀어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8점. 2점. 8점. 오늘도 근데 되게 잘하네요. 오늘도 지금 제가 중간 기록인데 23분 20초 뛰면서 19점 넣었고. 누구? 이대성. 와, 상대가 누구죠? LG. 그럴 수 있어. 야투 성공률이 무려 63.6%. 와, 기가 막히. LG에선 이대성 선수 막을 가드가 없어요. 왜? 막을 선수 있지. 선수는 많죠. 그렇긴 하지. 이렇게 넘어가고 자 2위 안양 KGC입니다. 안양 KGC의 가드진? 2명 있잖아요, 가드. 근데 저는요. 인상공사에 9점 주고 싶어요. 최고 점수. 그러네. 8점인데 이재도 변준영이 8점인데 뭐 이재도 변준영 선수 변준영 선수는 약간 좀 내려오고 있고 이재도 선수 지금 최고죠. 그래서 8점인데 제가 지금까지 준 점수 중에 최고가 8점일 거예요. 맞아. 근데 8점인데 플러스 1점 우동현. 잘생겨서? 우동현 그게 아니고 우동현 선수가 직접 많이 뛰진 못하는데 벤치에서 힘을 엄청 주는 선수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통 이런 게 있대요. 이재도 선수한테 이런 얘기를 한대요. 형은 공격이 되게 잘하는데 왜 공격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한 순간부터 이재도 선수가 공격을 되게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득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또 변준영 선수랑 일화가 있어요. 이게 일화가 있어. 기다려봐. 내가 이거를 제가 들은 게 있는데 기가 막혀 진짜로. 진짜 기가 막혀요. 이게 왜냐면 저는 우동현 선수 1점을 줄 수밖에 없는 있어.
그 양희종 선수가 이런 얘기했대. 부상이 있었을 때. 네. 그 관중석에서 경기를 보고 있는데 네. 우동현 선수가 벤치에서 막 방방 뛰면서 막 응원을 하고 있더래 경기를. 그래서 양희종 선수가 그걸 보면서 경기 안 보인다고 막 짜증을 냈는데 막상 자기가 코트로 돌아오고 나서 우동현 선수가 그런 거 보니까 너무 좋더래. 힘이 난대. 진짜로. 그리고 변준영 선수랑 이제 1대1 연습할 때 파트너래요. 근데 이제 변준영 선수가 요즘에 스텝백을 많이 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우동현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대요. 너 거기서 스텝백 하는 거 다 보인다고. 좀 이렇게 어떻게 해보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 하나? 동기부여의 아이콘이네. 그러니까 자기가 농구로서 도움을 지금 못 주고 있잖아요. 왜냐면 기회를 못 받고 있으니까. 근데 대신에 벤치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동료들한테 그런 시너지, 그러니까 약간 그 힘을 주는 역할. 저는 이것만으로도 이미 이 선수는 1인분 하고 있다고 봐요. 진짜로. 진짜 KGC에 대한 깊은 소속감을 좀 느끼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는데. 이게 팀이죠. 그러니까 진짜 팀원으로서의 진짜 역할. 그러니까 내가 좀 못 뛰더라도 우리 팀이 잘 나가면은 그리고 우리 팀이 더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이재 선수도 이렇게 얘기했대. 형 득점 잘하는데 공격 안 해서 내가 섭섭하다고. 그러니까 또 이재 선수가 거기서 공격해가지고 막 득점 엄청 하고 하잖아요. 요새 기가 막히잖아 또 이제도. 저는 그래서 우동현 선수가 있어서 9점. 진짜 저는 이런 동기부여 자체가 감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코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장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수도 할 수 있다. 심지어 거의 막내급 선수인데. 막내급 선수가 그것도 사실 경기에 많이 출전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벤치 멤버, 벤치 워머 중에 한 명인데 이 로테이션 선수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에 자극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저는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걸 들었을 때. 왜냐면은 못하지. 선후배 관계고 솔직히 말해서 경쟁 관계면은 약간은 솔직히 말해서 안 입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더 나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얘 스텝백 이렇게 던지는데 나는 가면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우린 팀이니까 경쟁은 물론 뛰고 싶고 출전 경쟁을 하지만 그걸 떠나서 우린 좀 팀이니까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는 거잖아요. 도움이 되게. 김승희 감독님도 우동현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셔서 원래 되게 좋게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명지대 시절부터 굉장히 좋게 봐서. 그래서 뭐 조만간 꽃이 피울 날이 있겠네요. 이런 마인가짐의 선수라면 언젠가 실제로 잘해요. 잠깐 나오지만 그때마다 잘해요. 언젠가 빛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9점. 그러면 저는 형이 워낙 설명을 잘해줬기 때문에 8점으로 해서 설명을 여기서 마치고 이제 마지막 1위 전주 KCC의 가드진. 벌써 다 했어요 우리? 시간도 끝나가. 삼성이 그냥 끝났구나. 삼성이 후루룩 넘어갔잖아. 네. 삼성 팬들 죄송한데 현실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얘기할 게 없어요. 전주 KCC. KCC는 요즘 경기 하는 것만 보면은 8점. 8점. 지금 딱 나는 이제 3라운드까지 통틀으면은 한 7점. 왜냐면 그러니까 최근에는 사실 3라운드 특히 3라운드 들어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최고죠. 완전히 이제 드디어 KCC 그 영입의 이유를 좀 보여. 왜냐면 최근에 이제 유병훈까지 돌아오면서 김지한도 부상을 털었고 유현준도 제 몫을 하고 정창용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는지 모르겠어. 정창용 선수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 사람은 그대로였나? 못 쓴 거지. 그걸 저렇게 말해버리네.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KCC 같은 경우는 사실 개개인의 능력이 완벽하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사실. 근데 그 이 4명의 색깔을 가진 크게 봤을 때 그 4명의 선수들이 다양한 색깔을 가진 선수들이 그러니까 딱 그 조각처럼 완전히 딱 짜여진 느낌. 그러니까 뭐 개개인이 허언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누구의 패스, 유현준의 패스, 그다음에 정창영의 이런 허슬, 그다음에 뭐 유병훈의 뭐 경기 운영, 김지한의 득점력 이런 것들이 다 하니까 조합에 따라서 이 가드진의 이런 색깔 변화가 조금 잘 되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꾸준하게 보여준 적 없기 때문에 왜냐면 부상으로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저는 7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용 인원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리고 색깔이 다 다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KCC가 앞으로 10점 만점이 될 수 있는 가드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네. 왜냐면은 이 선수들이 그러니까 본인의 특장점만 잘 발휘해주면은 약점이 없지. 다 왜냐면 수비 필요할 땐 정창용, 공격 필요할 땐 김지현, 패스 속공전개나 이런 거 할 때는 뭐 유병훈, 그다음에 세트 오펜스 딱 짜맞추는 거 할 때는 유현준. 상황에 맞춰서 다 쓰면 되니까. 진짜 거의 거기는 가드 때문에 지는 경기는 거의 없고 사실은 이제 수비가 무너져서 지는 경기가 있을 뿐 가드가 부진해서 진다라는 게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유현준 선수가 약간 좀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지난 경기 때 굉장히 잘해줬고 디비전 때. 그래서 난 이 선수 노력 패스하는 게 왜 이렇게 멋있지? 유현준 1위 하는 팀은 이유가 있어. 진짜로 1위 하는 팀 이유가 있어. 이유가. 네? 진짜로. 용병도 좋고 그 외국 선수도 진짜 잘하고요. 송교창 최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국내 득점 1위. 기가 막혀. 자유투가 그렇게 낮으면 뭐해? 지금 계속 가드들이 1위 하고 있었어요. 뭐 이대성 선수, 김서영 선수 맞아, 이렇게 계속 1위 하고 있다가 지금 송교창 선수가 1위 먹었어요. 자유투만 다 들어갔어도 20점 찍었을 20점 거야. 찍었을 거야. 자유투가 좀 아쉬운데 자유투 낮으면 뭐해? 자유투 낮으면 뭐해? 지금 그냥 다 때려박는데. 진짜 너무 기가 막힌 선수예요, 진짜로. 뭐 진짜 어떻게 이런 선수가 나왔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고. 요즘 또 인터뷰도 재밌어. 요새요? 네. 좀 약간 FA 앞둬서 그런가? 약간 뭐랄까 재미가 생겼어. 약간 좀 즐기기 시작한 것 같아. 그러니까 똑같지 않아서 재밌어. 그러니까 평범한 선수였는데 그러니까 인터뷰가 좀 평범한 선수였는데 평범하지 않은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약간 즐기기 시작한 것 같아. 네. 리그를 드디어. 근데 자기도 좀 이제 지겹겠지. 왜냐면 맨날 수훈 선수 들어오는데 얘기는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색다른 걸로. 그래서 색다른 게 다 재밌진 않고 의견 하나씩 탁탁 터지는 게 있어요. 이게 매력이 생기는 것 같아. 실력 좋은 선수들이 말까지 잘해줘봐. 끝내주지.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드진 얘기를 또 해봤고, 뭐 하나 전달 안 해드린 게 그 최준영 선수의 복귀에 대해서 아마 좀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어제 제가 물어본 결과 문경원 감독님은 이제 그 22일 화요일 군산 원정이 있는데 그 경기에 투입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훈련을 시킨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뭐 정확히 출전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훈련 자체는 정상적으로 소화를 하면서 22일 날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그날 딱 그 22일 그날 출전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그냥 징계 끝나고 바로 뛰는 거죠. 5경기 징계에 대해서 사실 적다라는 의견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팬분들은 도저히 용납 못하는 일이 못하는 징계였고 실제로 솔직히 좀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지만 어쨌든 징계는 끝났고 이제 농구를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굉장히 뭐 문경원 감독님 말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매사에 진지하게 그리고 시무룩해 있다. 아직까지는 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뭐 그 최준영 선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는이라는 앞에 말을 붙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근데 그 농구 외적인 거를 조금 떠나서 이제 좀 진짜 프로 선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여줘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어쨌든 그거에 대한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니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본인이 자초한 일인 걸. 지금부터 조금 진짜 프로 선수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용서가 될 일리는 모르겠지만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군산 그 KCC랑 경기할 때 나와서 3점슛 넣고 세리머니 하면 안 되는데. 그 경기만 좀 참긴 해. 이번 시즌 좀 참아야 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올지도 솔직히 좀 궁금하긴 합니다. 또 흥이 아무튼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볼 12월 21일에 진행된 에어볼 녹음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중구 형이랑 저랑 좀 이래저래 많이 좀 떠들었는데 다음 방송에는
아마 마감이 끝났을 테니까 그 전설의 포켓몬 같은 남자가 다시 아마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때는 또 영상 무조건 하도록 네. 하면서 좀 팬분들의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다양한 모습 드릴 수 있게 네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